자, 오늘 이제 5일차 파이썬 수업인데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 복습 잘 해 오셨죠? 이제 오늘 다중반복문부터 해서 함수까지 개념에 대한 부분을 나갈 건데, 그 전에 지금 이거는 다 화면 봐주세요. 수업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코드업 백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첫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서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한번 다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코드업 백제 딱 들어가면 애초에 지금 파이썬 기초 백제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코드업 그냥 홈페이지로 따로 들어왔다 하면 여기 상단에 있는 문제집에 가보시면 이 파이썬 기초 백제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뜰 텐데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본인이 했던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변화는 없어요. 여기에 가입하기 로그인이 사라지는 것밖에 없고 내 정보가 생기는 것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들, 지금 기초 출력하기부터 밑으로 내려보시면 쭉 백제가 있어요. 리스트까지.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업에 참여하시면 수업 페이지 하나, 그리고 코드.org 하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콜앱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콜앱으로 하니까 콜앱 하나, 이렇게 3개를 띄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코드업 얘까지 해서 4개 띄워서 하시면 돼요. 얘도 코드.org처럼 시간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기초 문법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언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한 번쯤은 다 해보셔야 되는 문제들이고,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초 출력하기 문제 들어가 볼게요. 얘가 파이썬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파이썬으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해야 될 게 뭐구나 라는 걸 파악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력, hello, 출력 예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얘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 설명을 다 읽고 문제 파악을 하고 나서 이 소스 제출이라고 하는 거, 여기 빨간색 버튼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소스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 랭귀지에 보면 지금 C++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시면 C, C++, 자바, 파이썬 있어요. 여기서 내가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는데 얘가 C로 돼 있대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어는 맞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주의할 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클래스나 뭐 인클루드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얘는 실행을 해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런 버튼이 없어요. 그냥 작성하고 제출이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여기서 풀지 마시고요, 문제 설명을 읽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콜앱에 와서 여기서 푸세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헬로를 출력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헬로 출력하는 출력문 입력해서 테스트 해보고 맞는 것 같다, 이 문제 내가 푼 것 같다 하면 얘를 그대로 전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틀렸다고 나와요. 왜 틀렸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를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럼 얘가 왜 틀렸는지 알려줘요. 네가 지금 정답 제출한 건 이건데 실제 정답은 이래야 해. 지금 보시면은 대문자 H고요, 소문자 H죠. 얘는 정답에서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얘를 그러면 이제 올바른 풀이를 해야겠죠. 그때는 여기 제출 코드 수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작성했던 코드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답으로 바꿔준 다음에 제출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얘도 여기서 다시 해서 가져와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고쳐도 되겠지만, 만약에 막 좀 복잡한 로직을 구현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직접 수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수정하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수정하고 제출하면 이제 얘가 맞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입출력에 대한 거, 입력에 대한 거는 제가 수업에서 다룬 적이 없어요. 얘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이거는 좀 이따 하고,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은 여기 비트 시프트 연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건 안 배웠죠. 안 배운 거는 일단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비트 시프트 연산에 대한 거는 사실 진도상에서 안 나갈 거예요. 비트 시프트 연산 이런 거, 비트 단위 논리 연산 이런 거 따로 안 할 건데, 일단은 넘어가시고 나중에 한번 들여다 보시다가 좀 알고 싶다, 이 부분도 재밌겠는데 하면은 구글링해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얘를 검색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파이썬을 하고 나서 얘를 검색해 보면 그때는 좀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수업에는 따로 진행을 안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배웠던 거 위주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6008번 출력하기 마지막 문제예요. 이런 거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하기는 출력하기인데 그냥 기본 출력문을 사용하는 건데 얘는 안 배웠어요. 왜 안 배웠냐면 출력 예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출력문 안에 그 역/n 넣으면은 그냥 줄바꿈이 됐었잖아요. 역/n은 실제로 문자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줄바꿈이 됐었죠. 근데 여기는 역/n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프린트라는 애도 출력이 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사용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좀 달라요. 수업 시간에 안 했어요. 자, 이런 문제를 마주치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6008이 문제 번호거든요. 이 문제 번호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요. 이런 거 보고 참고해서 푸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배웠던 건데 잘 모르겠는데 하고 문제를 검색해서 푸시면 안 돼요. 안 배운 것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충분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건데 내가 검색해서 푸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얘는 의미 없어요. 이거 백날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는데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대신에 안 배웠던 거는, 안 배우고 수업에서 얘기가 안 나왔던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를 검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입출력 한번 보겠습니다. 입출력 첫 번째 문제예요. 입력에 대한 거를 제가 따로 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할 건데, 다른 언어 배우셨던 분들은 자바다, 그럼 얘는 스캐너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C 언어다, 얘는 스캔F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력을 받게끔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출력 예시가 A로 나와야 되고, 그냥 출력하면 된대요. 출력 예시가 A로 나오게끔.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오죠? 10 나오겠죠. x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넣었고요,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넣었는데 둘이 연산을 시켰어요. 이거 10 나오겠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제가 x에 input 소괄호 열고 닫고를 넣었어요. 자, 이러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안 멈추고 있죠. 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input 소괄호가 들어가면요, 얘는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거다 라는 함수인데, 입력을 받게끔 커서가 열려 있고요.
그 입력 받은 애를 x에 넣어주는 형태로 그 로직이 수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다 입력 안 하면 얘는 안 멈춰요. 절대로 그냥 우리가 끄지 않는 이상 안 멈추는데, 껐을 때 뭐라고 하죠? 뭐라고 안 입력 안 해줘서 그래요. 다시 자, 여기는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을 입력을 했어요. 여기 10 숫자 10을 넣었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x에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풋이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는,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함수였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남아서 10이라는 애가 x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 결과 10을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가 15가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 옛날에 봤던 거잖아요. 저번 시간이었나? 이런 거 했을 때, 안녕 1020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거 했을 때, 이거 연산 안 되면서 나왔던 결과잖아요. 에러. str과 int는 더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했던 거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었고, 이것도 가능했죠.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는 거, 쌍따옴표 붙이는 거, 그거랑 애초에 그냥 얘를 str로 평변환을 해주는 거,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녕 1020이라는 문자를 뽑았었어요. 이때 봤던 에러 메시지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얘는 int랑 str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드에서 int가 누구예요? int는 정수인데, 정수는 a죠.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a가 지금 정수예요. 이 5는 문자예요? 아니죠. 얘가 정수인 건 확실하잖아요. 숫자인 건. 그럼 얘가 int일 거고, 그럼 지금 str은 누구예요? 네, x죠. 우리 근데 입력할 때 분명히 숫자 10 입력했는데 얘 왜 str이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여기다 입력을 하면요, 얘가 이렇게 x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지금 숫자 10을 입력을 했고, 그 숫자 10이 x에 그대로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변환이 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으로 입력한 모든 값은 문자로 들어가요. 알아서 문자로 형변환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랑 문자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문자가 아니게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풋에 입력한 값이 문자가 아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str 앞에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int. 얘는 이제 정수로 만들겠다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줄이 실행됐을 때, 여기까지 실행됐을 때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입력을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이 값이 문자로 변환되어서 x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줄에서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변수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자, 그럼 변수 x에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문자가 들어간 x를 정수로 평변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를 변화시키겠다. 그럼 이제 문자열 10이었던 게 이게 쌍따옴표가 사라지면서 정수로서 10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x를 가지고 다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연산 결과가, 지금 이거는 아까 중간에 바꾼 거라서 다시 연산 결과가 이제 잘 나오게 되죠. 여기 위에 나온 이 10은요, 인풋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값이 10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풋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인풋 알았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되나요? 여기에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문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지금 이런 걸 해서 값을 더해가지고 그걸 출력해라 라고 문제가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문제가 요구하는 건 그냥 이 A 하나 나오게끔이에요. 얘는 심지어 문자 그냥 출력이네요. 그쵸? 그럼 이 문제를 풀 거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A를 입력을 해요. A 나오네요. 그쵸? 이걸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시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A가 나왔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소스 제출에다가 넣어 볼게요. 이것만 돌렸을 때도 어차피 A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A 입력을 하면 뭐라고 해요? 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콜앱에선 분명히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왜 내 건 안 나오지? 자, 이거는 이제 온라인 교육용 툴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눈치가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프린트 출력문을 써주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 예시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인풋을 받아야 되고 그 인풋 받은 변수를 출력을 하게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는 툴과 환경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나오는 출력값이. 이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A 2개 나왔다고 이거 A 2개 나왔으니까 안 되겠는데가 아니라 얘는 인풋 값을 그냥 출력해주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를 한번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러면 이제 정확한 풀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업을 앞으로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얘도 code.org처럼 수업하기 전에 뇌풀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는 문법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수업에서 어느 정도 진도 나갔다 그러면 그 진도의 상황에 맞게 복습의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그냥 꾸준히 풀어주시면 돼요. 얘는 백제 다 풀 때까지. 자, 앞으로는 코드업도 같이 좀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5일차 수업 페이지에 있는 1부터 3까지 10번 반복해서 출력해 주세요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중 반복문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문제가 이게 단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1, 2, 3 하이픈 3개, 1, 2, 3 하이픈 3개, 1, 2, 3 하이픈 3개, 이걸 이렇게 쭉 반복해서 출력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요, 지금 반복문까지 배웠지만 일단 반복문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내가 당장 여기에 접목시키기가 어렵다 이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른 문제들도 풀어볼 건데, 그 문제를 풀 때 내가 반복문으로 바로 풀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1출력, 2출력, 3출력, 하이픈 3개 출력했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려면은 결국에 저거 10번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력, 이거 밑에 나오는 얘는 얘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얘는 그냥 잠깐 지워놓고, 이건 그냥 지워버리고. 뭐야?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거,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 예시대로 나오죠. 일단 이렇게라도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나서
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만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돌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1부터 3까지 출력하고 하이픈을 찍는 이 결과를 총 10번 반복을 해야 된대요. 그럼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만들어 놓고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기본 그냥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만큼이 총 10번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그죠? 얘가 없으면 지금 이거는 이 i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10번 반복하는 그냥 반복문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안에다가 출력문 넣었기 때문에 이걸 총 10번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얘를 반복적으로 10번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말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반복문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얘도 잘 보면 우리가 반복문으로 해결할 수 있죠. 얘를 출력하고 있는 게 1, 2, 3이고 1씩 증가하면서 1부터 3까지고 하이픈 한번 찍히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반복문으로 해결을 해보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인데 이 안에다가 출력해야 되는 값이 1, 2, 3이 아니라 K라면 이제 K는 1씩 증가하면서 1, 2, 3, 1, 2, 3 출력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하이픈이 매번 출력이 되면 안 되니까 얘는 밑으로 좀 빼서 종속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고요. 이러면 이제 이 프린트는 이 while 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만 놓고 실행을 해봤다고 했을 때 얘를 좀 잘라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아까 출력문 4줄로 만들어놨던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때 이제 들여쓰기는 제대로 해줘야 되고요. 종속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처음에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만들어서 그냥 프린트로 출력했다가 그 프린트로 출력하는 애도 반복문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 부분만 바꿨어요. 그대로 그때 그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 했죠.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다중반복문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처음에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눈으로 대입을 해가며 쫓아가 봐야겠죠. i가 1, 3이네요. 그러면 이 while문에 종속되어 있는 애들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죠? 이만큼을 수행을 할 건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k가 1이래요. 그리고 또 y를 만났죠. 이때 k 1, 3이니까 이제 이 중간 안에 들어있는 이 while문에 종속되어 있는 얘네를 수행을 할 거예요. k 1이고 1 출력 한번 할 거고 1 증가했대요. k 2가 되겠죠? 올라가요. 얘도 반복문이니까. 그럼 k 2, 3이니까 또 2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k 3 올라가요. 3이 될 거고 3 출력할 거고 4가 됐죠? 올라가요. 그럼 k 4니까 거짓이라 빠져나가겠네요. 나갔더니 얘를 출력하래요. 하이픈 3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i가 1 증가, i가 2가 돼서 올라가요. 3이니까 다시 내려올 거고요. 이때 k 다시 1로 만들어주고 또 반복문 도네요. 그럼 1, 2, 3 또 출력될 거고 하이픈 찍힐 거고 i 3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중 반복문. 얘는
실제로 2중, 3중까지는 되게 많이 써요. 4중, 5중까지는 쓸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보통 2, 3중은 많이 씁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랑 흐름만 잘 이해를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여기로 갔대요. K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위로 올라갔대요. 이거 결과 예상해보세요. 지금 눈으로 대입해보면 돼요. 네? 무한이요? 무한은 아닙니다. 얘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그죠? 1, 2, 3 나오고 하이픈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로 1, 2, 3이 안 나오고 하이픈만 나오고 있어요. 얘는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야, i가 1이에요 참이니까 들어오겠죠?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 K 1인 상태 1, 참, 출력 1 나올 거고, K 증가 올라가겠죠? K 2 또 출력 2 나올 거고, K 또 증가 3 또 나올 거고, 또 증가 4 거짓이라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이픈이 찍혀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원래 하던 대로. 그리고 나서 I 증가돼서 올라가요. I가 2죠. I가 참이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K 몇? 4예요. 왜냐면 4가 돼서 빠져나간 다음에 K는 값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4에서 멈췄잖아요. 그럼 여기 4 바로 빠져나가겠네요. 그럼 하이픈 찍힐 거고, I 증가 올라가서 3 또 내려왔는데 K4 하이픈 또 찍힐 거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중 반복문을 쓸 때는 딱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초기, 종료 조건, 스텝 있었죠. 이 구조가 딱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이 i를 가지고 하는 반복문,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바깥에 있는 거고, k를 가지고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안에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 while문의 초기값이죠. 안에 있는 while문의 초기값이에요. k는 1, 그리고 종료 조건, 그리고 스텝,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 그리고 얘는 이 바깥에 있는 while문의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본 구조를 빠뜨리지 않고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스텝 같은 것도 만약에 얘가 두 번째 while문에 종속되어 있지 않대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위상을 잘 보면 이 while문에 종속이 되려면 콜론 뒤에 한 줄 들여쓰기 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한테 종속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K는 얘한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들여쓰기 개수가 다르니까.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무한 반복이에요. 1만 계속 지키고 있죠. 왜냐면 이 중간 while문 들어왔을 때 K가 1이에요 실행할 거고, 1 출력, 그리고 올라가야죠. while문이니까 거짓 만날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K가 계속 1이네요 그래서 계속 1만 찍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문법의 기본 모양, 구조, 이런 거를 빠뜨리지 않고 잘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큰 while문이고 그 안에 작은 while문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될 때 이 while문은 이 while문이라기보다는 얘는 몇 번 출력돼요? 총? 네, 얘는 3번? 총. 이 반복문이 수행될 때 얘가 실행되는 횟수, 네, 30번이죠. 얘는 3번 반복하는 애인데 그 3번 반복하는 애를 총 10번 반복하겠대요. 그럼 이거잖아요. 3 곱하기 10.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잘 보세요. 반복문 3개 쓰였어요. 반복문 3개가 겹으로 쌓여있죠. 가장 큰 반복문, 그 두 번째 반복문, 세 번째 반복문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 출력값을 예상해보세요. 그냥 예상만. 자, 그 예상이 맞는지 맞춰보세요. 자, I, K, J가 있을 때 I가 1일 때, K가 1일 때 J는 1, 2, 3이 지킬 거예요. 그리고 I가 1일 때, K가 2일 때 J는 1, 2, 3이 또 지킬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I가 1이고 K가 3일 때 1, 2, 3 또 지킬 거고, 그 다음에는 I가 2가 되겠죠. 얘 한 번 돌 때, 가장 바깥에 있는 I 반복문 한 번 돌 때 얘 총 3번 돌고요. 얘는 총 9번 돌죠. I가 또 한 번 돌아요. 그럼 얘 또 3번 돌 거고 얘 9번 돌아요. 그래서 얘가 출력되는 총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총 3번 반복이 될 거고, 그 애를 또 3번 반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7번, 27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3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더 꼈을 뿐이에요. 가중 반복문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위상만 잘 맞춰주면 돼요. 내가 사용할, 이 반복문에서 사용할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만 잘 쌓아주면 문제가 없죠. 사실 얘는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고 그 안에서 이런 출력값을 하고 있는 얘는 이 반복문 안에 갇혀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 반복문 안에 갇혀있는 거고. 이 위상 잘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이 두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이 두 문제 푸는 시간을 쉬는 시간이랑 포함해서 드릴 거고, 문제도 푸시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는데 4시 5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